진짜 고마웠고 진짜 잘 살아. 뚜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와 뚜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재회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뚜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많은 꾸뚜리 분들이 좀 많이 물어봐 주시기도 했고 네. 궁금해 하시는 또 다른 꾸뚜리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는 9년차 커플이에요. 그동안에 짧게 헤어지고 다시 만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길게 헤어졌던 그 시기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사실 그 전부터 저희가 많이 짧게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또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고 그런 불안정한 시기가 계속 있었고 누가 잘못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서로 좀 지치고 좀 쌓인 것들도 있었고 결국엔 그게 좀 이렇게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이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좀 큰 싸움을 하고 나서의 길었던 이별은 뭐 특히나 저희가 실제로 대면해서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라 전화로 싸우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직접 얼굴도 못 봤던 터라 더 마음이 무겁고 좀 오래 마음 정리하는데도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로 크게 싸우고 헤어지고 나서 진짜 3개월 동안 서로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도 3개월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좀 한번 만나보고서 내가 아직 흥리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안 됐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걸 좀 깨닫고서 뿌리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3개월 만 그 연락을 하게 된 그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뚜지가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핑계거리가 처음에 뭐였냐면 저희가 약간 장거리 커플이었잖아. 막 엄청 장거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장거리 커플이었어가지고 뚜지가 주말마다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반동거 느낌으로 지냈었어. 그래서 뚜지의 짐들이 제 이제 집에 그대로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뚜지한테 두둥 카톡이 온 뭐라 보냈지? 너 집에 있는 내 짐들 눈앞에 놔줘. 그럼 내가 갖고 갈게.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보고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별을 전화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짐만 툭 하고 보내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얼굴도 못 보고 헤어지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밥 한 끼 하고 그러고서 짐을 직접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일에 제가 연락한 날에 우리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 식당이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지나가면서 봐왔던 정육식당이었는데 맞아.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 나중에 우리가 여유가 많이 생기면은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이런 얘기를 해왔던 그런 식당에서 진짜 마무리 매듭 짓기 위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게 된 거죠. 참 마음이 많이 씁쓸했어. 사실 그때 저희가 거기를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때는 경제적으로 저희가 어렸을 때 연애를 시작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9년 차잖아요. 그때는 훨씬 어렸고 아직 뭐 직장도 자리를 제대로 잡지 않았을 때였다 보니 그래서 더 그 식당에 대한 이제 약간 저희만의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목표 같은.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이제 가게 됐는데 기분이 뭐 진짜 엄청 묘했죠. 반갑기도 하고 처음 딱 봤을 때 설레기도 했고 근데 또 어색했고 당연히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감정들이 많이 공존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깃집 가서 얘기를 하고 안부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냈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지만 좀 대화를 자연스럽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제 느낌에는 찌가 뭔가 미련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냥 저를 만나서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그런 그냥 느낌이 있었어. 근데 저도 있었고, 그 식당에서는 그냥 식사에 좀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난. 그 순간은. 그래가지고 뚜지가 좀 계속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일단 밥 먹고 가서 카페 가서 하는 거 어떻겠냐. 진짜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카페에서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카페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미뤘던 이유는 뭐 회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저도 약간 흔들리고 뭔가 감정이 오묘하고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정리된 마음으로 그 먹으면서 좀 생각 정리도 하고 이따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런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식당에서 밥 먹으면 이게 진짜 뭐 가고 싶었던 식단이었는데도 고기가 맛이 없었어. 무슨 맛으로 먹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진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서 뿌리를 만나러 왔던 거였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아 내가 진짜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직 나랑 어떻게 다시 잘해볼 생각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일말의 희망도 들고 싶어서 그 카페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제가 꾸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랑 다시 만나는 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돌아온 꾸리의 답이 일단 솔직히 나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흔들렸던 건 맞아. 아니, 흔들렸지. 나도 아직 좀 미련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뚜지가 잡았지, 나를. 근데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됐고 흔들렸던 건 사실인데, 이렇게 잡는다는 느낌이 이게 아니고 이거였던 거야. 어때? 따라갈래? 말래? 갈래? 갈래 말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런 느낌으로 잡았던 거야.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는 솔직히 만나기 전에는 저도 약간 나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어. 너를 만나면 내가 흔들려서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 근데 막상 만나니까 오히려 진짜 설레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진짜 오묘한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너무 많이 싸우고 또 헤어지고 다시 사귀고를 반복하다가 마지막 이별을 진짜 제대로, 늘 진심으로 헤어졌던 거지만 그때는 정말 오랜 좀 기간 동안 헤어졌던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더 마음을 다시 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한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내가 했던 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걸? 솔직히 나도 지금 같아서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또 만나면서 또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것 같아서, 분명히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또 이별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겁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뚜지도 듣고 바로 오케이 했지. 아, 너 말도 나도 사실 공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꾸리가 저를 비난한 것도 아니었고 저를 배려해주면서 얘기를 해줬었고 저도 꾸리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납득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말을 들음으로써 저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본래 목적이 있잖아. 우리 너 짐 가지러 온 거잖아. 그래서 저희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뚜지 짐을 같이 싸요. 막 쇼핑백이랑 이런 데 싸가지고 옷이랑 뭐 기타 등등 화장품이랑 그동안 쌓인 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싸면서도 둘 다 약간 울먹울먹 했던 것 같아. 마음속으로 이미. 둘 다 이게 정말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감정을 엄청 꾹꾹 눌러 담으면서 짐을 싸서 이제 마지막에 뚜지 손에 쥐어주고 이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동시에 이제 정말 지금도 생생한데 와 진짜 끝이네
그런 느낌이 확 오면서 맞아. 그러니까 사실 3개월 동안도 저희가 진짜 이별이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그런 감정들이 무색할 정도로 그게 한 번에 더 오는 느낌이었어. 진짜 끝이. 맞아. 아 진짜 끝인가 보다. 이렇게 돼가지고 둘 다 왈칵 진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 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둘 다 그 좁은 현관 나가는 그 부엌 좁잖아. 거기서 왜 울어 하면서 나도 이제 엉엉 터지고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러고서 이제 서로 진짜 엉엉 울면서 꽉 껴안으면서 잘 살아, 행복해, 고마웠어, 미안했어. 고마웠어.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진짜 고마웠고, 진짜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이제 보냈지. 야, 근데 이 얘기 하니까 갑자기 그때 확 떠오른다, 그치? 뭔가 몰입된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진짜 이제 찐 엔딩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서로 다독여주고 이제 각자 우리는 집에 남아있고 저는 주차장에 가서 짐 싣고 가죠. 그렇게 이제 빠이빠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 있다가 우리 생일이었어요. 맞아. 시기가 또 그랬지. 당연히 생일인 거를 알고 있었고 당일에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완전 끝난 상태여가지고 제가 차마 연락을 할 수는 없었고 그냥 잘 보내겠거니 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저는 되게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별도 했겠다. 거기서 제가 자취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월 6일에 딱 맞춰서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사실 친구들하고도 생일 파티 하면서도 제가 일부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 그 헤어진 기간 동안 엄청 티를 냈거든요. 나 너 없이도 잘 살아. 약간 이런 나 느낌으로. 행복해 약간 그런 느낌의 스토리를 막 올려대가지고 제가 차단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얘가 제 걸 보낸 기록이 뜨니까 사실 그거를 보낸 낙으로 올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건 저도 얘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생일 때도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심판을 하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새벽이 지나서 2월 7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2시 지나서 진짜 얘한테 카톡을 수십 번 썼다 지웠다 해요. 자? 뭐 이것도 적었다 지웠던 것 같고 잘 지내? 또 적었던 것 같고 근데 도저히 뭐라고 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 보냈냐면 미워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딱 2글자. 그러니까 엄청 고민하다가 끝에 내린 결론이 미워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냈더니 근데 얘가 또 빨리 답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요. 왜? 아니 헤어진 거 아는데 이렇게 연락하는 거 이상한 거 아는데 그래도 그냥 내심 너가 내 생일 축하해주기를 기다렸다. 축하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본인이 마지막이라고 끝냈고 우리 둘 다 잘 살려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내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치?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계속 서운한 티를 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락이 또 다시 이어졌다. 그렇게 이어져가지고 연락을 좀 하게 돼요. 그 이후로부터 다시. 그래서 이제 밤마다 연락이 와요. 응. 너도 했어 그때부터. 아니야 밤마다 너도 했어. 아니야 너도 했다고. 안 했어. 아무튼 서로 연락이 오고 갔다. 맞아요. 미련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너가 나 잡았을 때부터 나도 미련이 있었는데 이 감정을 내가 누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연락을 한 거겠지. 어쨌든 밤마다. 그러면서 이제 밤마다 그분이 찾아오시나 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인스타 차단 풀어줘. 그래서 이제 연락을 계속 하게 된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여행을 가자고 이별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네. 여행 이전에 막 카카오 선물하기로 무슨 피글렛 무드 등을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왜냐면 얘가 피글렛 닮았거든. 그때 별명이 피글렛이었어. 뚜글렛. 이거는 왜 주는 거지? 20분 정도고 진짜 저를 많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막 선물 공세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자고는 하지 않는데 맞아. 저한테 되게 헷갈린 연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많이. 맞아.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여행을 가자, 이별 여행 한 번만 가자 했는데 뚜지가 처음엔 약간 시큰둥했던 것 같아. 근데 결국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브이로그 중에 강릉 여행 간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네, 그치? 그 영상이 이제 사실 이별 여행 브이로그가 될 뻔했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여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다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별 여행이 재회 여행이 돼요. 그치? 자꾸 너가 밤마다 연락했던 게 생각나. 난 생각 안 나. 나 코로나인 것 같아. 난 생각 안 나. 가슴이 막 아파. 나 코로나 아닐까? 근데 그때가 코시국이었어. 연약한 척을 막 하고. 아니, 근데 그때 나 진짜 코로나 N번 환자인 것 그때 같았어.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나? 그때 연인이 아닌 난. 동정심 유발을 하고 싶었나 보지. 이 얘기를 꼭 내 입으로 하고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동정심 유발을 하고 싶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재회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좀 부가적인 스토리인데, 제외하자마자 뭐, 우리 제외했다 이러면서 되게 짝짝꿍한 게 아니라 맞아. 제외하고서도 이게 맞나? 아닌가? 그렇게 서로 혼동하던 그 강릉에 갔는데 저희가 거기서 브이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자막만 넣어가지고 어떤 해변 가서 되게 감성적인 장면을 담은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였냐면 저희가 대화하는 장면도 아니고 왜 그런 장면밖에 없었냐면 딱 그 바닷가에 갈 때쯤부터 얘가 뚜지가 운전을 해서 전 조수석에 타서 갔거든요. 근데 갈수록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고 애가 표정도 어둡고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느꼈죠. 얘가 지금 나랑 다시 재회하기로 한 거를 약간 후회하나? 걱정하나? 이런 생각들이 엄청 드니까 사실 내 입장에선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나면서 되게 불편했어. 되게 불편한 감정으로 어쨌든 도착을 했는데 뚜지는 그때까진 지금은 안 그런데 원래 되게 좀 회피형인 친구였어요. 그랬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출하고 표현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 좀 제대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도 했는데 모르겠다. 나도 지금 잘 모르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답을 하게 됐지. 그 해변을 걸으면서. 그래서 거의 약간 따로 걸었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감정이 상했고 얘도 이제 얘대로 생각에 늪에 빠진 거지. 그치? 저희가 이제 타협을 한 게 해변을 걸으면서 오케이 그러면 나도 지금 솔직히 너가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더 깊숙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여긴 왔고 1박 2일 동안 여기 있다 가야 되니까 이따가 바베큐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정말 오늘 모든 허심탄회한 얘기를 여기서 풀고 가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다시 헤어지던 혹은 이대로 다시 재회를 해서 만나던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그럼 다시 정해보자. 그래서 여보도 알겠다. 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바베큐 타임에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많은 얘기를 했지.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서로 바라는 거. 그러니까 서운했던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삐끗삐끗했는데 오히려 좀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얘기를 둘 다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가 좀 뭔가 해소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동안 해보지 못한 어떤 해방감? 해소감? 이런 걸 느꼈어. 그치? 사실 제가 그때 그랬던 이유는 뿌리에 대한 마음이 헷갈려서가 아니라 뿌리라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길게 헤어졌다 다시 만난 재회를 처음 해봤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외한 연인들은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 맞지? 그게 90 몇 프로다. 사실이긴 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다시 만났지만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많이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제외하고 초반에는. 근데 결론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모든 걸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러면 우리 헤어질 각오로 한번 그럼 다시 만나볼래? 가 된 거예요. 아니 만나볼래가 아니라 지금 결론은 우리가 서로 불안하고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결정이 맞는가에 대한 되게 고민이 되고 좀 그로 인해 우울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서로가 없으면 보고 싶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는 것도 서로 증명된 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해보자. 부딪혀보자. 만나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치 얘기를 해가지고 뚜지도 오케이 저도 오케이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라브라브를 하게 됩니다. 라브라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네. 코리아 뚜지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어쨌든 끝으로 저희들 저희의 재회썰 한번 들려드려 봤는데 이 이야기를 사실 몰랐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라이브를 하는데 거기 오셔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그제서야 아시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혹시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꼬투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투리 분들께서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이 영상으로 또 저희와 한 발 더 가까워진 느낌으로 시청을 해주셨길 바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각 잡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언변이 모자른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우리와 뚜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라이브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꼬투리들 모두 안녕. 하나 둘 셋. Young, and we didn't wanna be exposed. Even though it was cold, we were never wearing proper clothes. Always trying to be cool, trying to be those bad guys, smoking cigarettes behind the school. Always trying to be cool, trying to be those bad guys, you know. I still think about what we had when we were younger. We were never running out of time. As long as we had each other, everything was black and white. Driving in a car, never knowing how far we go. When we were younger, when we were younger, I remember a girl. I would sneak into her parents' house. I could stay for hours, and we looked into each other's eyes.